안녕하세요. 하윤선의 슬기로운 보험생활 함께하고 있는 장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보험의 종류, 그리고 용어, 그리고 커버리지, 또 어떤 것이 피해를 보상을 받는지 또 보상받지 못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의 클레임 방법과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클레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집보험에서 어떤 것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받지 못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화재나 또는 자연재해, 비, 바람, 또 천둥, 번개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집 건물의 손상, 또 구조물의 손상, 그리고 개인 재산의 피해, 또 타인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은 집보험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둑이나 또 집안의 워러 데미지, 물피해로 인한 손상도 집보험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렇지만 홍수, 지진, 벌레, 해충, 그리고 곰팡이 피해 같은 거, 그리고 땅속에 묻힌 가스관이나 수도관 파열, 또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부분은 일반 집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돌스먼트라고 하는 특약을 가입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피해가 집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피해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웨어 앤 테어인 경우에는 일반 집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웨어 앤 테어는 낡아서 손상된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펜스나 지붕이 오래돼서 집보험에서 클레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펜스가 무너지거나 지붕이 오래돼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집주인이 관리하셔야 하는 영역이고 집보험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험 회사에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클레임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전화하시기 전에 미리 팔리시 번호와 피해가 발생한 날짜, 시간, 그리고 상세한 그 손상 내역 등을 정리하셔서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때 그 피해가 발생한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에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에 기후 상황도 체크하게 되고요. 또 그 날짜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지 아닌지를 또 따지게 되는데요. 간혹 그 보험을 변경하신 경우에 손상이 발생한 그 원인이 되는 그 헤일이나 윈드 그런 스톰 같은 것들이 이전 보험사에 가입되셨을 때 발생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전 보험사에서 클레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클레임이 접수가 되면 클레임 번호를 받게 되고 또 이 클레임이 클레임 어저스트라고 하는 담당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와 자주 연락하셔서 다음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보통 보험사의 클레임센터에는 통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작하시고 또 문의하시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펙터가 현장 조사하는 단계인데요. 인스펙터가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보고 또 피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인스펙터가 이 피해가 커버되는지 커버되지 않는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간혹 지붕 해일 클레임으로 했는데 인스펙터가 나와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해일이 아니라 웨어 앤 테어로 오래돼서 발생한 피해인 경우가 간혹 있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손님이 클레임만 하면 보험회사에서 또 견적하고 공사까지 다 책임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고요. 공사업체는 고객님이 선택하시게 됩니다. 또 보험회사에서 때로 추천하는 그 공사업체 리스트를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또 피해 금액은 디덕터블을 제외한 피해액을 공사업체에 직접 보내기도 하고 손님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클레임 담당자와 대화하면서 고객님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동네에 해일이 지나가게 되면 종종 발생하게 되는 일인데요. 우선 우리 집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그 지붕 공사 업체에 찾으셔서 견적을 의뢰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지붕에 해일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클레임 절차에 따라서 클레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절차를 맡겨서 클레임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간혹 이렇게 그 계약에 사인을 해줬다가 클레임을 해놓고 정작 커버되지 않아서 클레임 기록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회사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그대로 그 가입자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네, 집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통 과거 3년에서 5년까지의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집보험의 경우 클레임 액수도 중요하지만 클레임 횟수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로 클레임이라고 해서 클레임을 해서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클레임 기록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사인해서 클레임을 맡겼는데 결국 보상 못 받게 되고 가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집보험의 클레임 기록이 1개, 2개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이런 기록은 이전 집에 살 때 한 클레임도 그 가입자의 클레임 레코드로 따라가기 때문에 새 집을 사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보험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임을 시작하실 때는 이 피해가 보험에 커버되는지 커버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또 피해 규모가 디덕터블 이상을 초과하는 이상의 그 피해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집보험 클레임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윤선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에 함께하고 있는 장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